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여자를 좋아했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제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서 알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요 달력에 보면은 그녀의 생일이 이날이었어요. 제가 이름은 가릴게요. 알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의 개인 카페 홈페이지에 갔는데 다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회원 가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카페 직원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었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씨 생일 축하해요 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왜 회원가입이 안 됐냐, 딱 두 가지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또 특별히 스토커짓 아니한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네. 저는 단지 그녀를 좋아했고 사랑을 했었고 또 많이 그리워했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소신탄하게 오늘 흐림없는 마음으로 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 되는 줄 알면서 좋아했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줄 알면서 많이 좋아했었다.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본 곳은 어디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플랫폼들 중에서 저는 아프리카TV라는 것을 많이 시청하고 그랬어요. 아프리카TV를 처음 남자가 시청하게 되면요, 역캠을 많이 봐요. 저도 당연히 남자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일명 별풍선이라는 걸 쏘지 않으면은, 내일을 한번 호명해 보지 않는다면은 별풍선을 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별풍선을 아프리카TV에다 쏜 적은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말이죠. 그랬더니 일명 건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하를 받아야 했고, 그 역캠에 대한 그 물리는 그 식상함을 나중에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프리카TV에서 주로 게임 채널이나 공포 라디오 이야기하는 채널을 많이 시청을 하다가, 그러던 와중에 그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작은 7인치 태블릿, 이 태블릿 안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녀는 제 이름을 속 시원하게 불러주었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싱쿵싱쿵 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를 처음 본 날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녀의 방송을 보고 나면은 그냥 다른 여타 VJ, 여VJ들처럼 아무도 상관없는 그런 VJ겠구나 하고는 시큰둥하는 마음과 함께 한쪽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라디오 겸 시청하듯이 청취하면서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때 새벽 2시쯤이었는데 1시인가 2시쯤에 배가 고파지잖아요. 새벽 늦은 시간에 야식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편의점 알바, 야간 알바를 오래 할 당시다 보니까 새벽 늦은 시간에 꼭 밥을 먹었던 습관 때문인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집 근처 편의점에 가서, 겨울하면 뭡니까 여러분? 생생우동 아닙니까? 국물이 끝내주는 생생우동과
치킨버거 하나를 사서 편의점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때 따끈한 생생 우동 국물을 먹고 난 이후에 귓가에서 왠지 뾰로롱 하는 그런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영화 접속에 나오는 러버스 컨체르토 노래가 나왔고, 순간 제 귓가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영롱한 숨소리로 들려오더라고요. 아, 이게 운명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그녀의 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 오래된 스마트폰 안에 그녀의 사진을 항상 보고 다녔었죠.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시기에 한창 나라에서는 그 촛불시위다,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정신없을 때였어요. 남들 다 강화문으로 촛불 들고 갔을 때 저희 여동생은 쌍둥이 조카들을 낳기 위해서 큰 병원에 가 있었고요. 제 여동생이요. 그리고 저는 우체국에 제일 큰 커다란 박스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날이었냐, 그녀에게 제가 그녀에게 줄 선물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먹을 거부터 해서 이것저것 다 넣어놓고 있었어요. 포장해서 예쁘게 알록달록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장미꽃이잖아요. 장미꽃을 잘 접잖아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종이 장미꽃, 이거를 녹색 꽃 종이 꽃 테이프를 연결을 해서 100송이나 되는 빨강색과 핑크색 꽃을 엮어서 꽃 한 다발을 꽃집에 가서 꽃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녀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롯데 택배를 이용해서 소속사로 가서 그녀에게 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 그녀가 제가 보낸 선물을 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녀는 너무 뛸 듯이 기분 좋아했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 저리가 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녀에게 선물을 조공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무슨 마음가짐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에게 선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고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글쎄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아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하는구나. 그래 윤호야, 넌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녀에게 조공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녀에게 택배 박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을 때도 그녀에게 선물을 보냈고, 여동생이 쌍둥이를 낳았는데도 시댁에서 너무 호되게 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잠시 100일도 안 되는 아기들을 데리고 집으로 피신해 와 있을 때도 저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언젠간 나도 그녀에게 있어서 안 되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뭐든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조공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장미꽃 색깔을 여러 종류로 했어요. 처음에 빨간색과 핑크색을 했으니까 이번엔 노란 장미, 이별을 상징하는 노란 장미를 접었고요, 100송이. 그리고 보라색 장미, 파란색 장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녀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른 여타 조공 선물들로요. 그때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요, 아버지가 늘 신고 다녔었던 구두가 있어요. 낡고 오래된 구두요. 구두하고 제가 또 집 근처 가까운 동네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남자용 강력한 스킨 로션을 샀습니다. 그녀가 혼자 집에 산다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배달원이나 다른 어떤 남자의 집에 들어왔을 당시에 이 집안에 남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요,
그때 제가 얼마 안 입은 바지가 있어요. 집에서만 입는 반바지가 있어요. 남자 전용 반바지, 약간 속옷바지 같이 생긴, 원래 반바지예요. 반바지, 그리고 목이 좀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아버지의 구두, 그리고 제가 화장품집에서 산 스킨로션을 담아가지고 그녀에게 취한 대체할 수 있는, 집안에다가 남자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누나가 있어요. 네, 그 누나를 위한 것도 같이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제 소원이 담긴 학종이, 하갈, 별 이런 거, 야광으로 되는 걸 말이죠. 그녀가 자주 악몽을 꾼다고 그래서 햇빛이 잘 되는 창가에 두었다가 밤에 잠잘 때는 그 야광 색종이가 빛나는 하갈이나 별을 머리맡에 두고 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제가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이 쌍둥이 조카들하고 저희 집에 이제 시댁살이 너무 하고 심해서 우리 집에서 거의 1년 동안 있을 당시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녀에게, 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태어나서 러브장이라는 것도 처음 써봤어요. 아주 작은 수첩 책자에다가 겉표지에 그녀의 이름을 스티커로 새겨놓고 그 러브장을 말이죠. 지금은 저희 동네 그 커피숍이 없어졌는데 아침 일찍 러브장하고 알록달록한 볼펜들 들어있는 필통과, 그리고 그 러브장을 들고 그 지금은 없어진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요. 귓가에는 아름다운 발라드의 성향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고 또 즐거운 얘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러브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이 내려가고 있었는데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닮은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메텔의 그림도 그려서, 그림 솜씨는 별로 없었지만 그녀에게 그런 그림도 그려놓은 그런 러브장들을 총 4장이나 되는 4권이라고 하는 러브장도 써서 그녀에게 선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다가올 때쯤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1년이 지나갈 때쯤에 이 녀석을 마트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녀한테도 이 인형이 가 있어요. 그 인형 꼬리파 라벨 밑에 뒤에는요,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윤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형은 제가 한 땀 한 땀 편의점 알바를 할 당시였어요. 단추를 깨고 또 단추를 깨고 또 리본을 묶은 걸 또 바느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 이름을 새겨 놓았고요. 제가 우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원래 열쇠고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태블릿에다가 달고 다녔는데 출근하는 길에 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편의점 문을 닫고요. 알바 주제 말이죠. 다시 제가 버스 정거장까지 막 정신없이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막 억만금을 잃어버린 사람 마냥, 금단지를 잃어버린 사람 마냥 땅 아래를 훑어보면서 배회하면서 얘를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버스 정거장 앞에 얘가 나뒹굴고 있는 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날 울 뻔했어요. 진짜 그녀를 생각하는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형을 저는 그래서 주머니에다 항상 넣어놓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랬지만요, 그녀가 그립고 그녀가 많이 보고 싶을 때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면 됐겠지만, 그녀가 그립고 많이 그녀가 생각날 때마다 이 인형을 주머니에서 꺼내보곤 했었어요. 그리고 집안 사정이 점점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런 와중에 또 1년이 또 지나가는 와중에도 저는 그녀에게
부지런히 종이 장미꽃을 접고 포장을 하고, 또 그의 여름이 다가갈 때쯤에 여동생이 저희 집에서 나가서 따로 집 근처 가까운 데서 독립을 해서 매자랑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저는 그나마 한시름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2018년도에서 19년도쯤 넘어갈 때쯤에 아버지의 건강이 이상 신호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고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응급실에 있는 그 병원에서 보름을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저는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시계와 그리고 이 주머니 안에 있던 그녀의 분신이라고 불려졌던 이 인형을 가지고 저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 마음가짐 하나, 좋아한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 때문에 저는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제겐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건강이 완화되고 완쾌되어 갈 때쯤에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석이라고 하는 거를 아버지와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1년은 못 사셨지만 거의 9개월 동안 아버지와 저는 일일 합심일체 동체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항상 30세끼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렸고요.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목욕을 시켜드렸고요. 나중에 점점 건강 악화가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기저귀를 채워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투석하는 병원을 함께 했고요. 그래서 가끔 길거리에 장애인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장애인 콜택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집 한켠에 아버지가 많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같이 병원 갈 때 타고 다녔었던 휠체어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부지런히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출근하는 길마다 버스 안에서 출근하는 곳이 주로 강남 신사 쪽이었어요. 그쪽에 편의점을 다녔으니까. 그 버스 안에서요, 그녀에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한 장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었던 그녀가 꼭 갖고 싶었다는 향수, 신발, 그녀의 얼굴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그녀의 무서울 때 주고 싶었던 이 드림캐쳐 같은 거, 이렇게 그녀에게 이렇게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많이 썼었어요. 포기, 사랑 정선에 이상이 있다, 남자의 마음 갈등, 이런 식으로 만난 거.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를 만난 이야기들, 그리고 그녀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또 편지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커피숍이 없어졌는데 동네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그 지하에 내려가면 커피숍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커피숍이 없어지고 주시라고 하는 주스 회사가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그녀에게 알록달록한 무지개 빛깔의 알록달록한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백 통을 썼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10통씩 썼어요.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메시지를 썼던, 메모해놨던 것들을 편지에 옮겨 적은 거죠. 1mm 손편지를 말이죠. 근데 편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왠지 우체통이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떻게 했냐고요? 우체통도 만들었어요. 우체통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드보드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체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그때 막 손도 비고 예쁜 막 색상지 종이도 붙여가면서 우체통도 만들어서요, 그 100여 통이나 되는 그런 편지를 써서 그녀에게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커다란 편지 우편함 통도 만들어가면서까지 그녀에게 편지를 100여 통이나 넘게 보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셨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아올 때쯤에요, 저는 그녀의 인스타그램도 몰래몰래 훔쳐보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프리카 TV도 몰래몰래 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뭐 스토커질을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그녀의 실제 이름도 모르고 그녀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녀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는 와중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녀의 집에 다른 남자가 가서 같이 합동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금단의 구역에 있었던 그녀의 집에 다른 남자가 불러져서 그렇게 간다는 거, 너무 놀라는 상황이었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가 어느 날 제가 2019년도 새해가 올 때쯤에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해돋이를 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해 2019년도에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일단 잃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와중에도요, 제사 장례 치른 날에도, 그리고 아버지의 뼈가루를 뿌려주는 그 날에도 그녀가 혹시라도 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 그런 신락 같은 희망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뿐이고 희망일 뿐이었죠. 근데 제일 많이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괜히 그녀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녀의 집에는 저희 아버지의 그 신발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은 원래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짧게나마 문자도 보냈고, 카페, 공식 홈페이지 카페에 가가지고 그녀에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으니 제가 전에 보내드렸었던 구들은 버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돌려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글도 남겼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녀의 자유 게시판에다가 제가 일상성 안에 그녀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녀가 딱 부러지게 한 줄의 글을 써서 저에게 엄포를 놓더라고요. 여기는 개인 사적인 공간입니다. 더 이상의 이런 글들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제서야 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그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나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이구나.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그녀의 아프리카 TV를 가보니까 그녀가 어느 날부턴가 제가 방문할 때마다 댓글을 달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줬던 그녀가 제 이름도 외면을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때 2019년도 끝쯤에 아버지도 떠나시고 그녀도 나를 외면하고 그럴 때 솔직히 그녀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이 사랑보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랑보다도 그리움을 더 많이 앓게 됐고요.
그러다가 그녀에게 이별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녀를 항상 지켜봤었던 아프리카 TV도 해제하고, 그리고 그녀의 공식 카페도 삭제하고 탈퇴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요. 그리고 저는 혼자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가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녀의 생일날이라고 하는 달력 알람 문자가 오거나, 혹은 가끔 이 오래된 스마트폰 시계 속에서 그녀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이 그녀가 그립고 많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올해 2021년도에 그녀의 생일이 또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어제였어요. 어제 그녀 생일이. 근데 뭐라도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인형을 붙잡고 누구누구 생일 축하해요 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는데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연락처도 모르고 뭘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공식 그녀의 카페에 다시 갔더니 다시 회원 가입이 안 되게끔 막아놨더라고요. 저의 제목은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죄인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단지 그녀를 그리워하고 그녀를 잠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전부였거든요. 누군가 그럽니다. 야, 너 또 짝사랑하는 거라고. 예, 남들 눈엔 짝사랑처럼 보여지겠죠. 하지만 저는요,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를 좋아하고 사랑했을 때는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냐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알면서 미련스럽게 좋아하고 또 좋아해서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질 못합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말이죠, 여러분, 마치 우주의 끝에 있는 존재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요, 아직도 그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녀에게 보내지 못한 이 장미꽃들, 오렌지색이죠? 솔직히 저는 그녀에게 많은 것들을 보내주었어요.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파란 장미, 보라색 장미, 녹색 장미까지는 보냈었나? 그런데 제가 이제 그녀에게 이 장미꽃들도, 그리고 이렇게 많이 접어놨는데 왜 못 보냈냐고요? 당연히 못 보내죠. 그때 제가 그녀에게 저는 이미 스토커쟁이 혹은 범죄자가 돼 있었으니까 저는 그녀에게 뭐 해야 하거나 막 욕을 한다든지 막 악의적으로 뭘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저를 그렇게까지밖에 보질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다 이미 이렇게까지 될 법한 상황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때면은 그녀에게 짧게나마 메일로 받아봤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누구씨 생일 축하해요 라고 짧게나마 메일 한 장을 보낸 게 전부였고요. 그녀가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받아봤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녀에게 이렇게 장미꽃들과 그녀에게 수많은 먹을거리,
못하고 그때 돈도 많이 안 떼고 편의점 알바하는 중이었어요. 야간 알바. 그 와중에도 그녀를 위해서 그동안 썼었던 수백 통의 편지도 편의점에서 새벽에 좀 틈나는 시간 날 때마다 그녀를 통해서 편지도 예쁘게 리본을 묶어가면서 수백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적도 있고, 집안이 어수선하게도 쌍둥이 조카들과 여동생의 집으로 잠시 피해 있을 때에도 저는 그녀만을 생각하고 그녀만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든든하고 되게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이 오래된 스마트폰 시계 안에 그녀의 사진을 보곤 했어요. 제 노트북에도 그녀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태블릿 이 앞페이지에도 그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어제 그녀의 카페에 다시 갔을 때 저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나니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윤아야, 이제 잊자. 내 사람이 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도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연예인은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그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친구도 많을 테고 지인도 많을 테고 황금 인맥도 있을 테고 또 아직 젊고 또 아직 저보다 더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회사에 비하면 저는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저 주제에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이냐? 그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녀의 사진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것도 사진들, 그녀와 함께 했었던 추억들을 다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 태블릿 안에 있는 그녀에 대한 사진, 그리고 그녀에게 썼었던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편지들, 아직도 보내지 못한 메모하면서 써내려갔었던 이 편지들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삭제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이 마음, 이 가슴 속에 응어리질 만큼 가슴에 마치 문신처럼 새겨진 그녀에 대한 이름 3글자, 그리고 그녀에 대한 많은 그리움이었고, 제게 때로는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제게 커다란 나무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나무 그늘이 되어주었던 그녀를 이 가슴속에 남겨져 있는 이것만은 어떻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언젠가는 누구 말 그대로 누군가 그랬죠.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녀에 대한 이 마음가짐도 아마 서서히 추억이란 이름 하에 묻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요 이 장미꽃 보내지 못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옛날에 상상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저는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많은 커다란 몽상가는 아니고 말이죠. 예전에 어떤 상상들을 많이 했냐면요, 지금도 그런 상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로또 1등 아니면 연금복권 1등이라도 당첨된다면은 멋진 수트발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분장을 좀 해가지고 제가 그녀에게 보내지 못할 이 오렌지 빛깔, 이 마지막으로 보내지 못할 이 오렌지 빛깔의 이 장미꽃을 그녀가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그녀에게 이 인형과 이 장미꽃들을 그녀에게 배달 형식으로 보내주고, 저는 다시 화장실에 가서 말끔하게
검은 정장 수트발의 옷을 입고 멋있게 그녀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녀가 막 울며 나를 찾겠다고 일하는 곳에서 뛰쳐나와서 내 이름 3글자를 불러주면서 나를 불러주었을 때 순간 걷다가 멈춰서서 그녀를 보면서 울면서 서로 알아보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그런 판타스틱한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참 여러 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네. 정말 저는 그녀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요, 글쎄요,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좋아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을 한다는 거는 미련스러운 짓이라고, 바보 곰탱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말로만 주저주저 하지만요, 솔직히 저는 그녀에 대한 추억, 그 기억도, 그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리움, 그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었는지에 대한 그 사진 자료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녀의 야시시하거나 막 그런 걸 하고 있을 때도 저는 그 사진들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단지 그녀가 청순했었고 풋풋했던 사진들은 의외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녀의 카페에 가서 사진을 퍼온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다고 어디다 유출을 하거나 유포를 한 적은 없어요. 단지 나만 보고 나 혼자만 즐기기 위해서, 즐긴다 해서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 보고 나만 그리움에 사무쳤었던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는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녀의 생일이었었던 어제의 기점으로 저는 사생활 침해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도 없고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뤄낸 것도 없고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편의점 알바 15년 끝이 났고 지금 백수가 된 상황이고, 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아주 낮은 나락의 끝에 서 있는 그 존재입니다. 존재일 수 있을까요? 싶지만 그녀는 점점 더 높은 위치에 서 있고요. 가끔 그녀가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영화가 TV에서 나오면요, 그녀가 나왔다는 그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그 영화를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그녀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가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녀의 이름을 찾아볼 때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녀가 뭐 영화배우거나 모델이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녀의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냥 단지 제가 그녀를 좋아해서 사랑보다도 그리움을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 대한 현재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끝과 끝 사이에 있는 존재,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 이야기입니다. 손을 뻗을래야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과 달처럼, 어찌 보면 이 같은 서울 하늘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 서울 하늘 아래인데도 진짜 언젠가는 운명처럼 진짜 언젠가 한 번쯤 스쳐 지나가면서 그녀를 마주칠 때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를 정말로 진심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지우려고 합니다. 어떤 노랫말 가사처럼 사랑은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 그녀에 대한 사진, 그녀에 대한 뭐 보내지 못한 편지들, 메모들, 그런 거야 다 델리트하거나 삭제하거나 휴지통에 버리면 되겠지만은, 이 가슴속, 이 마음속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 3글자, 어쩌다 한 번씩 그리울 때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저도 가끔 외롭고 사무칠 때 그녀의 이름 3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접어둬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제가 뭐라고, 나 주제에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그리워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니요, 제가 뭐 사랑할 깜냥까지 되겠나 싶습니다. 예, 당신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뒷 그림자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을 지운다는 건 뭐 사진이나 뭐 당신에게 보내지 못한 메모를 해놓았던 편지들을 지우는 건 할 수는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당신을 좋아했었고 당신을 그리워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우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세월이 지나 서서히 사라져 갈 테니까 많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 알고 있어요. 제가 당신을 당신 허락 없이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솔직히 말해서 사랑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윤호예요. 아실까 모를까 싶어요. 이 장미꽃들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이 인형도 보시면 아시죠? 제가 그동안에 당신에게 보내주었었던 수많은 조곡물들 중에서, 선물들 중에서 장미꽃들과 러브짱과 당신에게 여태까지 써내려갔었던 수많은 편지들, 저는 정말 진심이었고요. 흐림없는 마음으로 당신을 그리워했었고 당신을 좋아했었던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이런 사람한테 사랑받았고 이런 사람한테 관심을 받았다는 걸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미꽃들은 당신한테 보낼 수 없게 된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만약에 제가 당신께 힘들게 했던 점이 있다라면, 당신을 좋아했었고 당신을 그리워한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큰 무거움의 짐이 되었다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요, 당신을 좋아할 자격도 없고 당신을 그리워할 자격도 없는, 당신보다도 더 낮은 아래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안 되는 줄 아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을 좋아했었고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랑보다도 그리움을 먼저 알아버린 남자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이게 짝사랑이고 이거는 혼자만이 좋아하고 혼자만 아파하는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당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안 건 제가 먼저였어요. 당신이 나오는 이 7인치짜리 태블릿에 나오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당신을 보고 있으면 왠지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 것만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먼저 떠납니다. 예, 약속드립니다. 이 오래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당신의 사진, 그리고 제 노트북에 있는 당신에 대한 사진, 그리고 이 태블릿 안에 있는 당신에 대한 사진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허락 없이 사랑하고 당신의 허락 없이 좋아하고 그리워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신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를 할 만큼 저는 그런 깜냥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위치를 말이죠. 당신이 저기 저 높은 밝은 별빛과 같은 존재라면은 저는 그 별끝과 저 땅끝 아래 사이에 있는 저쪽 구석택에서 구겨진 종이와 같은 존재니까요.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 어떻게 말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을 때에도 당신과 나 사이에 크나큰 거리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당신을 좋아한다고. 그래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그리워해서 제 입가에서 당신의 이름 3글자를 불러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가슴 한켠에 멍울이진 이 기분 좋은 이 행복감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젠 정말 전 혼자가 될 겁니다. 당신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당신 생각 없이 당신을 보고파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 없이 내일부터 1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좋아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해서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미안합니다. 다시는 당신께 큰 누가 되지 않고 잘못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저는 당신을 이 마음속에서, 이 가슴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잊어보도록, 지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좋아하고 그리워한 것에 대해서 전혀 나쁜 뜻은 없었고요. 흐림없는 마음으로 당신을 너무나도 진심으로 좋아했었고 그리워했었다는 거. 그래도 어떤 한 남자만은 바보스럽게 당신을 아닙니다. 아무튼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그리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신이 힘들어하고 당신이 지쳤을 생각을 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흐림없는 마음으로 고백한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안 울어요. 아무튼 미안합니다. 당신을 좋아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주제에 당신을 사랑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사진과 당신에게 써내려갔던 보내지 못한 이 편지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달력에 당신의 생일 날짜라고 써져 있던 것들도 이제 매년 울리지 않도록 델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 허락 없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이 혼자 그리워해서 말이죠. 나 혼자만 좋아하고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됐었는데 당신이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도 더 이상 검색도 안 할 거고요. 더 이상 몰래 인스타 가서 훔쳐보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요. 당신이 한다는 아프리카TV나 당신이 한다는 유튜브도 당신이 일하는 걸 TV 통해서 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떳떳하게 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추억을 저에게 선물해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잠시 동안 행복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로 저는 당신에게 있어서 우주의 끝과 끝 사이에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흐림없는 마음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그리워했었다는 제 자신을 저는 당신께 더 이상 사랑도 좋아함도 그리움도 이제 그만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행복하십시오.